1번 회사는 2020년 7월 1일에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만주를 주당 5,500원에 발행하였으며 2020년 7월 5일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법원 인가를 얻어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8,000주를 주당 4,800원에 발행하였다. 한편 위의 증자와 관련되어서는 모두 증자일에 완납되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원장주에 생략하고 각 증자 거래일인 7월 1일, 7월 5일에 회계 처리만 할 것. 자, 그럼 지금 이번 문제는 시험 때 이렇게 안 나와요. 7월 1일 날 우리가 증자한 거하고 7월 5일 날 증자한 거하고 두 개를 각각 거래를 다 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우리는 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첫 번째는 만주, 두 번째는 8,000주를 발행했는데 첫 번째는 5,500원에 두 번째는 4,800원에 발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7월 1일 거를 먼저 보면 우리는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5,000원에 만주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돈을 받는데 이 돈은 모두 증자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네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거고. 그럼 7월 1일에는 주당 5,500원에 발행했으니까 5,500만 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장부조회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뭐 반대되는 계정 신경 쓰지 말라는 거니까 첫 번째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500만 원. 자, 그리고 7월 5일 날 또 800주를 증자를 했어요. 8,000주를 증자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4천만 원이 될 거고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8,000주를 4,800원에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3,840만 원이 되죠. 그럼 우리 차이 나는 금액이 160만 원이 나는데 이번엔 둘이가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왔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잔액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 나는 160만 원은 전부 다 얘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7월 1일, 7월 5일 이렇게 둘이가 분계가 될 거예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7월 10일 정부로부터 시설 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8천만 원을 받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으로 8천만 원 들어왔고 얘는 국고보조금이고 106번 계정 과목 쓰래요.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8천만 원이 들어왔고 세무사회에서는 얘를 정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얘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써야 되죠. K랩에서는 참고의 짝지가 보이니까 그 짝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참고의 짝지가 보이니까. 그렇죠? 자, 다음 7월 14일 당사의 주주인 김동수 씨가 사망으로 인해 보유 토지를 당사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대 비용 25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다. 대지의 공정가치는 4천만 원이고 기준 시가는 3,1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제 분개할 건데 자, 자산의 무상취득에서 수익인식, 한마디로 자산 수증 이익은 공정가액을 쓸 거고, 공정가액을 쓸 거고, 자산 취득가액은 공정가액 플러스 취득시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무상취득에서도. 자, 그럼 지금 이야기죠.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무상으로 받은 공정가액이 4천만 원이고 취득세 부대 비용 등은 250만 원은 취득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자, 우리는 토지를 취득했는데 공정가액 4천에 250 해서 4,250만 원이 자산의 취득 원가일 거고,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은 4천만 원 공정가액이 되고, 차이나는 250만 원이 뭘로 나갔죠?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써줄 거죠. 위에처럼 나오겠죠. 참고로 기준 시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과세 위한 기준 가격이에요. 가격. 그런데 이 기준 가격은, 기준 시가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포함한 거예요. 땅만 가지고 하는 걸 공시지가라 그러고, 건물하고 상가 건물하고 땅하고 전부 다 합쳐서 우리 6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키려고 하던 기준이 있죠. 이거예요. 그럼 얘는 재무회계에서는 사용을 할 일이 없어요. 기준시가를 재무회계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준시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할 때, 매각시 과세표준 안분 계산할 때 사용할 거예요. 그 외에는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월 15일 전계 아산 주식회사로부터 대손 처분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 처분세액 70만 원을 불공제 처리하였던 외상매입금 770만 원에 대하여 금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및 신고서의 해당 란에 반영할 것.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부터 한번 해보세요.
전기에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이걸 상대방이 대손이 발생해서 매입세액을 안 주게 되어서 불공제 처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얘가 다시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 주면 다시 공제 받아야 되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전기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처음에 매입했을 때 예를 들면 51번 매입과세 매입과세라고 하고 과세 표준은 700만 원에 부가가치세 70만 원으로 해서 처음에 차면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70만 원에 7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아산에 대해서 770만 원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뒀어요. 그랬는데 우리 상대방 대손이 발생을 하면 지금 죄송해요. 좀 내릴게요. 자, 지금 이 부가세 대급금은 내가 부가가치세를 주고 그리고 공제받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돈을 주기도 전에 얘한테서 대손이 발생해서 이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때 당시에 상대방이 대손 발생하면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손 변제 탭에 가서 변제 신고를 하면서 금액을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770만 원이다 라고 쓰고 770만 원 그러면 대손세액은 110분의 10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70만 원이다 이렇게 되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4번에 47번 칸에 매입세 공제 안 받을 거라고 마이너스 7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가로를 칠게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거나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이 상대방 대손 발생했으면 이렇게 안 하고 아직 부가가치 신고를 안 했다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되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얘를 54번 불공으로 해서 대손 사유를 우리 대손 처분 매입세액이라고 처리해서 얘를 똑같이 700만 원에 70만 원으로 해서 차변에 원재료를 770만 원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아산 77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방법하고 지금 이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리하는 건 이렇게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번에 들어가서 그냥 처음 할 때부터 세무기한서 받았으니까 신고를 하면서 얘 공제 안 받는다고 빼버리는 거예요. 굳이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일어났으면 신고해 놓고서 대손 변제 신고서를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지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걸 지금 문제에서처럼 그냥 불공제 처리하였더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통적으로 매입세 공제 안 받았다라는 건 똑같은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렇게 처리해서 공제 안 받았던 위에처럼 이렇게 대손 변제 신고해서 공제를 안 받았던 이 두 개를 다 그냥 같이 표현으로 불공제 처리하였더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문제에 미스가 난 건 원래 이 외상 매입금을 지우면 안 돼요. 외상 매입금을 지우면 안 되는데 외상 매입금을 지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게 좀 문제예요. 지금 외상 매입금을 지운다면 사실 3년간 기다려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때 외상 매입금 대면에 뭐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비익 같은 채무 면제 이익이든 자비익이든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외상 매입금 지우는데 부채를 지우는데 나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든지 아니면 자비익이라든지 뭔가를 처리해서 얘를 없애버렸다는 게 지금 이문 문제에 조금 내면서 미스가 난 부분이에요. 그냥 3년이 지났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까지 다 없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이번 문제 4번 문제를 보면 자, 이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7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자, 이번 문제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770만 원 줬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안 받았잖아. 근데 이번엔 줬으니까 공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70만 원을 쓰고 그럼 700만 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외상 매입금이 있었으면 외상 매입금을 지우면 돼요. 외상 매입금이 있었으면 외상 매입금을 지우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문제에서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런 표현 쓰고 있다는 것 지금 얘는 외상 매입금을 지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에 발생했던 수익을 올해 취소를 하면 수익을 취소하는 건 비용이에요. 비용을 취소하는 건 수익이고 근데 전기 수익을 단기에 비용으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900번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7월 15일자의 답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대로만 문제 나왔으면 저도 여기에다가 외상 매입금 쓰면서 찝찝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전기오류 수정 손실 때문에 중대한 오류 아니라는 말 때문에 찝찝하게 생각하면서 이의제기 신청할 부분이에요. 이건 저자가 낸 거지 기출 문제 아니니까. 자, 먼저 우리 4번까지 컴퓨터에 입력하시면서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자, 4번까지만 입력하세요. 문제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 및 신고서에 해당欄에 반영할 것. 그럼 신고서에 작성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 신고서 들어가죠. 자, 이건 본인의 기억력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부속 서류 가면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얘는 매입세액에 관련이죠. 매입세액 관련이면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는 에서 우린 대손 변제로 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는 공제를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플러스로 770만 원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110분의 10이 되어서 우리는 70만 원이 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에 47번 변제대손 세액 이 칸에 플러스로 금액이 7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작성해서 저장을 하면 지금 매입세액 이야기니까
대손 변제 탭에다 써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예요. 부가가치 탭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열고, 자 여기에서 본인을 먼저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거예요. 먼저 쓰신 분 기간 언제라고 쓰셨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 때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이게 우리 기억력이 그거예요. 10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서 2020년 7월 변제 탭으로 가야 되죠. 변제 탭에서 10월부터 12월 하고 2020년 7월 15일 770만 원이고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아산 얘는 뭐냐 대손 채권 상환 뭐 이렇게 의미만 통하도록만 써주면 돼요. 쓰신 분은 저장 버튼 누르고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야 되겠죠. 10월부터 12월 가서 14번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에 47번에 변제대손세액에 7만 원이 늘어나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반영시켜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저장하면 자동 반영되니까 그럼 열었다가 저장하면 이 부분 문제가 끝나죠.